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요즘 진짜 하락장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요즘 시기에 딱 맞는 아주 좋은 댓글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두 달 전부터 경고를 했어야 한다.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니까 구독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폭락장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현금 보유하면서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때로는 비중 축소나 포트폴리오 변경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4개월 전에도 있었고 2개월 전에도 있었고 아마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제 영상을 다 챙겨보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취지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4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을 캡처해서 다시 한번 폭락장 리스크 관리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2021년 9월 29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이고요. 제목을 보시면 공포의 폭락장, 이제 시작일 수 있다. 2차 폭락 오면 어쩌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실 이미 이때부터도 폭락장에 대한 공포는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었지만 저때 당시에도 뭐 금리 인상이다, 테이퍼링이다, 헝다그룹 사태도 문제가 됐었고 미국 주식 거품 너무 많이 꼈다. 지금은 고점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폭락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첫 줄부터가 주식을 하면서 폭락장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대응법에 대해서 크게 제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비투 몰빵 자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그냥 몰빵을 해버리면 현금이 없으니까 만약에 폭락장이 왔을 때 물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죠.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폭락이 올지 언제 폭등이 올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B2 몰빵은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도한 B2 몰빵은 웬만하면 하시지 말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현금 보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금을 제3의 종목이라고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0%에서 40%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이 많습니다. 현금 보유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폭락하게 되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이 최저점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현금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죠. 현금 보유 중요성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보유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폭락장이 오기를 바라는 여유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내가 기껏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약이 오를 수 있거든요. 현금화 시킨 보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폭락장 오기만 해봐라. 내가 저가에 쭉쭉 팔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껏 현금 보유했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면 열 좀 받겠죠? 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량 현금화가 아니잖아요. 20%에서 40% 현금화 시켰으면 60%에서 80%는 이미 투자 중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해서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나는 이득을 보는 것이고 혹시 폭락장이 오면 내가 현금 보유한 걸로 물타기 할 수 있으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멘탈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현금 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애초부터 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초오량주에 그냥 장기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요 조금 과장해서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거의 망할 일이 없는 기업입니다. 물론 망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린 장기 분할 매수입니다. 코스트는 가격이고 에버리지는 평균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격을 평균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즉 주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면 결국 내가 매수한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에 평단가가 수렴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매월 15일에 100만원씩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주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월 15일이 되면 무조건 100만원씩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을 투자하면 총 납입 횟수가 120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120회 동안 납입하는 동안에 평단가는 10년 평균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가 예측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는 무지성으로 그냥 매수를 하거든요. 단 조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손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수익률이 100%가 나오든 200%가 나오든 1000%가 나오든 역시 익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수량만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같은 폭락 시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오히려 폭락은 수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차피 나는 10년 동안 전혀 매도하지 않을 생각이고 10년 후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패닉셀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잡주가 아닌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애초에 그냥 센 놈을 골라서 10년 평균 수익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어떻게 보면 1번이랑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대출 여력이 있어도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달 전에 만약에 한 2억 정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보다 피해액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여윳돈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 원금을 100% 다 날린다고 해도 최소한 생계 걱정은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위안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70%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최악의 폭락장이 왔을 때 이건 정말 인생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출 받아서 물타기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냥 누가 봐도 완전 패닉 상태. 진짜 고점 대비 막 80%, 90%, 정말 심하게는 99%까지 폭락장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해도 이 정도로 빠질 정도면 대출 받아서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고요. 최후의 보루로 그냥 남겨두자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지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특히 5번 대출 여력이 있어도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실 것을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20%에서 40% 현금 보유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90% 현금하셔도 되고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10% 내지 20% 아주 조금만 현금 보유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도 정답을 모르거든요. 단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것이지 제가 정답을 알면 풀대출 받아서 매일 단타를 칠 겁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숏에 전재산 몰빵하고 주가가 오를 때는 롱에 올인하면 저는 수십조 금방 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답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요즘처럼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는 현금 보유 중요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이 비율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초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 보유량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자,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